못 갚아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서요. 뉴스를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모바일 게임으로 친해진 두 명 사이에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서 감정이 상해서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채무관계는 무섭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감정적이다. 은행은 절차에 따라 움직이지만 개인 채권자는 감정적이다. 2022년도 작년이죠. 금리가 오르면서 채무자들이 낼 이자나 매우 늘어났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였죠. 미국의 연준에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2% 차이로 매우 크게 차이가 났는데, 결국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채무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일반 신용대출을 받았던, 카드론을 받았던, 뭘로 빌렸든 간에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는 올라가는 거죠. 한 달에 내는 게 200이라면 이게 250, 300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사건 인적사항 좀 소개시켜 주세요. 네, 오늘 사건은 20대 남성분의 사건이었습니다. 만 30세가 되지 못한 분이었고, 채무는 8,1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분이 월급은 18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 미혼이니까 부양가족은 없고. 그럼 오늘 채무자 채무 발생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전형적인 사례죠. 첫 번째로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이 되면서 자영업 매출이 많이 줄면서 대출이 생겼고, 두 번째는 자영업 그만두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을 시작했다. 세 번째는 오토바이 배달 중에 사고가 났고, 네 번째는 더 이상 몸이 아파서 배달은 하기 어렵고 생활비 채무가 계속 늘어났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던데요. 평균적으로 월 38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는데 보험료, 렌탈비 등 비용으로 95만 원 정도가 빠진다고 하네요.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 버는 셈이죠. 한 달에 25.3일을 일한다고 합니다. 거의 못 쉬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6개월간 교통사고를 겪은 사람이 10명 중에 4.3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고를 겪었다고 볼 수 있죠. 근로일수를 고려하면 최저시급보다 더 못 버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다가 사고 위험까지 있으니까 배달 라이더 분들의 고생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약간 좋은 시절이 지나간 느낌이 많습니다.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거나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을 빠르게 빨아들이지만 그 사람들끼리 나눠먹기 시장이 돼버리고, 거기에 업종 경기까지 안 좋아져 버리면 일감마저 줄어들어 버리니까 금방 힘들어지는 거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만 내는 채무자도 있대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럴까요? 2년 내면 당연히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 변제금을 낸다고 가정해보면 2년 변제하면 1,2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년 변제 기획 안 가면 1,8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변제 기간이 짧으면 당연히 변제금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2년 만에 조기 종결을 해주나요? 자, 개인회생은 3년 변제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2년 변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는 2년 안에 100% 변제가 가능한 사람. 당연하죠.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는데 뭐 3년을 뭐 변제시킬 게 없잖아요. 법원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채무가 100이면 100까지만 받는 거지, 변제 기간을 늘려서 100일 내라, 110 내라 이런 일은 없는 거죠. 2년 안에 변제만 가능하면 2년 안에 끝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세 번째 경우는 장애인, 네 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다섯 번째 경우는 한부모 가정.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약자죠. 그렇죠. 사회적 약자죠. 내가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자녀가 많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하면 돈 벌기가 힘들잖아요.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3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변제를 끝내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할 건 아닌데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사회 정책적으로 이 청년들은 사회에 빠르게 복귀를 시켜야 되니까 20대 30대 빚만 갚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빚을 탕감해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복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위 6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돼도 무조건 2년 변제하면 끝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5가지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만 65세 이상이어서 요건에 해당을 했어. 그렇지만 5개 결격 사유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때는 안 해줍니다. 첫 번째는 사치, 탕진, 도박.
내가 도박이나 사치 탕진으로 토토하고 강원랜드 가서 돈 다 날리고 2년 만에 변제 끝내달라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3년 이상 변제를 해야 됩니다. 주식 코인 같은 경우 사치 탕진처럼 2년 계획안을 안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주식 코인이 일부 섞여 있는데 2년 만에 종결된 사건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두 번째는 변제율 20% 안 되는 사람. 내 채무가 5천만 원이 있으면 2년 내에 1,000만 원 정도는 변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변제해 줬을 때 2년 만에 끝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채무가 1억이 있다면 2년 안에 끝내려면 얼마를 변제해야 되죠? 2년 안에? 그러니까 2천. 그렇죠. 적어도 2천만 원 정도는 변제를 해줘야지 2년 안에 끝내주겠다. 세 번째는 채무 총액이 1억 5천 이상 넘어가면 그때도 안 해줍니다. 채무가 많으면 어차피 변제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채무자들이 월급이란 게 거기서 거기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뭐 연봉 몇 억씩 받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채무가 크면 어차피 변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채무도 1억 5천 넘어가 버리면 안 해주는 걸 기준으로 했죠. 네 번째 기준은 개인 채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아무래도 개인 채권자의 반발이나 이의신청이나 사기죄 성립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금 채무를 내 변제 기간 2분의 1 안에 변제를 못할 경우요. 왜 그럴까요? 변제금이 너무 적어서? 그렇죠. 2, 3, 5는 비슷한 취지인 거죠. 그냥 채무가 많든 세금 채무가 많든 간에 2년 안에 변제하기에 변제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2년 만에 안 끝내주고 3년 변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위에 5가지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받아주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걸 해줄 의무 같은 사항은 아니니까요. 재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2년 내에 해주는 게 타당하다 싶으면 해주는 거지 2년 안에 기계적으로 무조건 해줘라 이런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대체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6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웬만하면 잘 해줍니다. 그럼 오늘 채무자 결론은 어땠나요? 일단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다쳤다고 했죠. 통증이 심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두고 급하게 취업을 했습니다. 180만 원 취업해서 근로계약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고 내 월급 18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12만 5천 원을 제외하고 월 67만 5천 원을 24개월 변제해서 1,600만 원 내외 변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20대니까 2년만 변제하는 것으로 종결 지었죠. 여기서 질문. 월급이 18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5만 원 빼고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도 30만 원 빼고 매월 25만 원만 24개월 변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변제금을 더 냈을까요? 그 변제율이 20%를 못 맞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채무가 8,100만 원이니까 20%는 대략 1,620만 원이잖아요. 2년 안에 최소한 20%는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1,620만 원을 24로 나누면 최소한 매월 67만 5천 원은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비 같은 추가 생계비는 빼버리고 1인 생계비도 약간 줄여서 월 67만 5천 원으로 변제금을 살짝 올린 거죠. 한 달에 돈 10만 원 더 내도 3년 낼 걸 2년 내면 훨씬 이득이니까. 다만 67만 5천 원에서 회생위험 보수까지 주는 거니까 실제로 변제금은 67만 5천 원이 안 되고 변제율도 20%보다 약간 낮은 거죠. 자, 오늘 사건 들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그래도 빨리 끝날 수 있게 변제 기간을 단축해주는 게 있으니까 좋긴 하네요. 2년 내에 신속하게 변제를 끝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은 개인 채권자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해코지를 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법적 보호를 받는 게 더 좋겠다. 내가 월 200만 원 이자를 낸다면 당분간은 25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금리 인상 때문에. 배달 알바는 예전만 못한 것 같다. 사회적 약자나 청년층 같은 경우는 조기에 변제하고 끝내는 게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시라. 병원비가 나가는 사람은 추가 생계비로서 주장하면 변제금을 좀 더 낮출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